자, 이제 용어의 정의 볼 것인데요. 일단 우리 펜 좀 준비하시고요. 그 1호부터 6호까지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 요 단어가 빠지거나 이 밑줄 친 요런 키워드에서 시험이 낸다. 요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1호 보시면 중개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 동그라미 하세요. 기타라고 하는 것이 일본식 표현이고 국어적 표현은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를 생략해 놓고 넘어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2호에서는 밑줄 두 개 할게요. 공인중개사라면 2법 밑줄 하죠. 그리고 밑에 국내법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뒤에 자격 취득 밑줄 하세요. 우리나라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다른 키워드 들어가면 안 돼요. 용어 정의는요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추가되어도 문제되고 빠져도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틀린 말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 국내법에서 자격 취득 이렇게 돼요.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 이렇게 해도 올바른 말입니다. 나머지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중개업은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동그라미 두 개 하세요. 중개 동그라미하고 뒤에 업자도 동그라미 하세요. 해서 뒤에 업자 가려버리시면 그냥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 틀린 말이에요. 또 중개를 할 때 중개 글자 가려봐요. 일정한 보수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도 밑줄 두 개 하세요. 이 법 뒤에 개설 등록한 자 다른 말 들어가면 틀리고 빠져도 틀려요. 그리고 소공 나오죠. 이 사람은 밑줄 두 개에 숫자 1, 2 적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중개업무 수행 밑줄하고 숫자 1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조 밑줄하고 숫자 2 해서 중개업무 수행 1, 중개업무 보조 2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소공이고요. 그리고 6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그라미 하세요. 요 말 빠지면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단순한 업무 밑줄하고 숫자 1 하나밖에 못해요. 그리고 단순한 업무 밑에 단순한 놈이라고 적어두세요. 됐나요? 자, 이제 출발할게요. 책은 보지 맙시다. 자, 설명 다 듣고 봅시다. 책 많이 본데서 합격하는 일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중요해요. 예, 정말 재미없는 것이 여담인데요. 제가 강의하면서 11년인가 10년인가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보통 7수생, 8수생도 많아요, 학원에. 그러다가 가끔 가다 정말 재미없게 뭐 2주에가 합격했어요. 와, 거짓말이다. 아니, 사실이에요.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님 강사잖아. 아니에요. 전 딱 62.5에 합격했어요. 어떻게 하는가가 따라 달라요. 저도 뭐 법 전공했지만 나머지 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요. 저도 공부했어요. 개론 정말 난감했어요. 세법 숫자 왜 그리 많아요? 공법 저 전공 아니에요. 그 파트는. 너무 복잡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희들 강사들은 공부하는 스타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일 카락이 있어서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불필요한 키워드 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에 맞춰서만 공부하면 돼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맞춰서 먼저 포커스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기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배우면서 어떻게 괜찮네 재밌네 해서 엉뚱한 행위를 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바로 또 풀려고 하는 욕심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문제 풀지 마세요. 언제까지? 솔직한 얘기입니다. 5월까지 저는 학원에서 못 풀게 해요. 문제 풀 권한 없습니다. 7월 때 문제 정확하게 푸는 게 좋아요. 자, 이 얘기는 그때 가서 하고요. 자, 이제 수업도 합시다. 자, 9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용어 위치로 할게요. 자, 중개 글자부터 합시다. 예, 중개. 용어라고 하지 않고 중개할게요. 이 중개는 동시효건입니다. 이거 동시효건이에요. 자, 동시효건인데 총 4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글 쓰는지 이제 하나씩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법조문을 외워서 적을 것인데요. 이거 적어서 와,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그럼 판단하지 마요. 얼마나 지극히 강의했으면 법조문을 다 외우고 있을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중개 봅시다. 자, 일단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하는 건 읽는 게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이익을 보고자 하는 양 사이에 놓여졌다 간의 원인. 자, 원인 행위가 뭐냐? 이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어떤 것을 하느냐? 원인이 나는 집을 사고 팔랍니다. 매매. 나는 막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임대차 하랍니다.
자, 그거 말고 기타라 적을게요. 그 바퀴 굴립니다. 이것을 결과를 어떻게 할까? 결국 돈 주고 집을 팔아버리면 실하겠죠. 사는 사람 더 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바뀌겠죠. 변경.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알았다 해서 뭐 합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저 같은. 자, 이제부터 봐요. 여러분은 소개하는데 무한정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했다. 법에서 정한 것만 소개할 수 있다. 자, 법에서 정한 거는 한, 둘, 셋, 넷, 다섯 글자.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 임목이 있으며, 광업재단이 있으며, 그리고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섯 가지만 여러분이 취급이 가능해요. 자, 취급이 가능한데 이때 이익을 보고자 하는 양 사이에 개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매도인이 왔습니다. 자, 날렸을게. 이게 전부 다 사례입니다. 사례예요. 매도인이 A라는 개공한테 왔어요. 자, 팔았죠. 이건 아무나 취급할 수 없는 염전이라고 가정합시다. 또는 아주 특수한 물건이라 가정해요. 자, 그래서 이 A 개공은 이 물건을 처분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급했어. 옆집에 알고 있는 B라는 개공이 취급을 해봤네? 물어볼 수 있겠죠. 야, B야, 매수인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중개가 되죠. 공동중개는 개공이 2인 이상을 얘기합니다. 하나, 둘, 2인 이상 공동중개죠. 이러면 A는 매도인만 일해주면 되고 B는 매수인을 위해서 일해주면 돼요. 돈은 각자 받아갑니다. 각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 당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냐? 개공이. 그렇진 않다. 즉, 개공이 이 사이간자 양 당사자 있어야 되냐? 아니다. 일방 의뢰인에게 주문받는 것도 의뢰인에게 중개받는 것도 어떻게 여기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일방 의뢰인한테 의뢰받는 것도 의뢰라고 할까요? 의뢰를 통하여 진행해도 해당한다. 그래서 일방이 바라도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될 것인가? 아니다. 본인이 오든지 대리인이 오든지 수임인이 오든지 누가 봐도 어떻게 효과는 똑같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요. 빨간색 잡았어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뜻은 우리 민법 쌤한테 배우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자, 기타의 가장 대표적인 것, 저당고 설정행위입니다. 설정 등등등. 설정 등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건행위죠. 자, 채권행위, 물건행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이걸 법률행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노란색 잘 봐요, 여러분. 노란색. 여러분이 원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개의 이걸 달리 말하면 중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중개 대상이라고 해요. 중개 대상은 어떻게 된다? 자, 이제 화살표 이렇게 연결할 것입니다. 법률행위가 돼요. 법률행위.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원인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 자, 이제 제가 파란색 잡았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득실 변경을 가져온다. 이게 법률 효과예요. 자, 좀 복잡죠? 자, 여러분은 이 당사자나 어느 일방한테 개입을 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이런 채권행위가 물건행위, 즉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법률행위 대상을 함으로써 이 법률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다. 자, 요 알선인데 요 알선의 동의어는 중개 또는 소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선은 여러분의 성격, 이것을 중개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중개 성격 적을까요? 중개 성격은 있는 물건이 13평이면 13평이라고 할까? 33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은 있을까? 30평처럼 보이는 13평. 틀린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사실행위. 저 키가 여러분이 보기에 키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그냥 윤고수 작아. 이게 사실행위예요. 2m처럼 보이는 160 이런 건 없어요. 저 160 아니에요. 더 커요. 그래서 사실행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개공을 통해서 일이 진행하죠. 도와달라. 도와주는데 내가 거래를 많이 하면 중개수 작으면 싫어. 다 옆집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독자적 행위.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싫으면 거래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독자적 행위.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보조 행위.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하면 사독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이 집을 가져와서 이 집을 팔고자 합니다. 당신 좀 도와주세요. 자, 봐요. 집을 가져와서 당신이 내 집을 팔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기타라고 적었습니다. 득실 변경 가능 행위를 알 수 있다는 걸 우리 중개라고 한다. 정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의 중개의 대상은 법률 행위고요. 중개의 성격은 사실 행위입니다. 요거 뒤에 잘 바꿉니다. 중개의 대상은 법률 행위, 중개의 대상 성격은 사실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9페이지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의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알선하는 것 위에 그 표 있죠. 표 중요합니다. 그거 좀 정리해 두시고요. 뒤에 다시 가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읽으라고 하는 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지 말라고 하면 과감하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11페이지 이제 판례 좀 볼게요. 그 1번 판례 있죠. 1번 판례. 그 중개정인데요. 6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5번째 끝에 5번째 끝에 주관적 의사 나오죠. 가입해 왔어요. 그 키워드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한데 그 밑에 객관적 나오죠. 동그라미 왔어요. 이 중개의 정의는 객관으로 판단하지 주관이 아니다. 그 말이고요. 2번, 큰 2번 보이나요? 타인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 받고 부동산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건 설정, 담보물건 설정 밑줄 왔어요. 그리고 4줄 더 내려오면 금전 소비대차 알 수는 있죠. 밑줄 왔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업에 해당한다. 중개업. 그런 뜻이고 요 조금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3번 유치권은요. 여러분 요건 전체 다 읽어두세요. 요 조금 뒤에 제가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할 거예요. 지금 해드릴까요? 지금 해드리죠 뭐. 요건데요. 요 등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여기 좀 합시다. 요거 쓰고 제가 지울 거예요. 자, 우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이전 요런 얘기인데요. 일단 지상권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 이 지상권은 동그라미에 든다는 것은 개공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법정 지상권. 자, 우리 한번 봐요. 이 법정이나 키워드는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법에서 충족을 하는 걸 개공이 합니까? 법에서 합니까? 법에서 요건을 미리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뭐뭐뭐라고 하는 것들은요. 법정 뭐뭐뭐 하는 것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설정되니까 개공이 개입을 못해요. 하지만 설정된 상태에서 이전은 가능해요. 됐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법정.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법정 담보물건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법정 담보물건이에요. 이 법정 담보물건 달리 말하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래서 이 유치권은요, 설정 못하지만 이전은 가능해요. 설정된 상태에서 이전. 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저당고 설정 행위, 달리 말하면 금전 소비 대차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그림 다 정리되고 한번 다 읽었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중개와 다른 개념인데 읽지 마시고요. 13페이지 폈어요. 13페이지 펴면 위임하고 도급만 보면 된다 해서 밑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위임하고 도급인데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 보지 마세요. 일단 지금 그 책을 보지 말라는 건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 설명 듣고 보라 이 얘기예요. 자, 일단 위임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집에 중요한 서류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했습니다. 한 12시, 11시 반 합시다. 자, 아내분이 청소 막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내 회사 서류 이거 집에 있는데 좀 갖다 줘. 그래, 중요하다고 빨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왔어요. 근데 보통 남편분들이 이 아내가 열심히 오게 되면 밥 사줍니까?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 합니까? 후자죠. 알았어. 나 빨리 올라가 봐야 돼. 하고 빨리 보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일단 아내분을 믿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와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 서류 봉투 갖다 준다 해서 대가가 없었죠. 무상입니다. 그래서 위임은 일종의 부탁인데요. 부탁은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고 무료예요. 하지만 우리 중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개는요. 처음에는 못 믿어요. 다 못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개 계약을 하는 순간 없는 신뢰가 형성이 돼요. 중개 자체 사실행위는 없는데 계약함으로써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때 어떻게 유상화 계약을 하게 되면 유상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정리됐죠. 자, 도급은 이거예요. 자, 저 35평 어떻게 인테리어 다 하면 돈 줄게. 일의 완성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도급은. 하지만 우리 중개는 일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완성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임과 도급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게 딱 한 번 기출됐는데 왜 나왔냐 하면 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이 도급설에서 위임설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12페이지 내용 안 봐도 되고요. 자, 이제 중개 특징이 있죠. 제목만 기억하세요. 민사중개, 상사중개, 상사중개 가입해왔어요. 우리는 상사중개이다 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거래 당사자가 어떤 장사꾼지를 대상으로 하면 상사중개라고 해요. 우리 일반이 대상입니다. 민사중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중개, 지시중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냥 개공이 매도 매수 앉혀놓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참여중개고요. 그냥 우리 그 통유리창에 정보만 있죠. 이게 지시중개입니다. 뜻 가지고는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페이지 보면 일방 쌍방 양쪽이냐 일방이냐 이해되죠? 단독이냐 공동이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공인중개인데 사중개 가입해왔어요.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개인중개가 아닙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사중개 나오면 틀린 말, 사중개 나오면 틀린 말, 나머지는 다 해당한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뜻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4페이지 공인중개사인데요. 양걸로 1번만 체크하세요.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인데, 요건 여기 적고 제가 지울 거예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 법 동의에 어떤 게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국내법, 국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 두 줄만 기억하세요. 국내법을 잊어버리세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나머지 글자 없애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장롱면허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일하는 사람 아니다. 여기 끝입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정의 보세요. 이제 양걸로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자르시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르고 중개를 업 보죠. 이제 요게 1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중개를 얘를요 업으로 한대요. 업. 자, 이것도 동시효건입니다. 동시효건은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정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역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다른 사람 의뢰를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할게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어떤 보수 일정한 정해진 보수를 받습니다. 무슨 일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여. 이렇게 돼요. 자, 이제부터 해석 한번 합시다. 이 다른 사람 의뢰라고 할 때 이 다른 사람 의뢰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될까? 아니다. 대리인이 와도 되고 수임인이 와도 되고 누가 봐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정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법에서 정해진 법의 제한입니다. 법 제한 범위 안에서 제한 범위에서 받습니다. 이게 법 제한된 범위에서 받는 거지 무제한으로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여 받는가? 중개를 하여 받아요. 근데 제가 점을 찍었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업의 해석이 옵니다. 해석. 해석이 와요. 자, 해석이 오는데 이제부터 봐요. 자, 해석은 일단 누구든지 오는데 제가 업이라는 건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해석은 누가 하냐 하면 사회통념이 해석을 해요. 사회통념. 사회통념이 해석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여자분한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이게 상속비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산 그 상속이 적었는데 이제 뭐 세월이 바뀌니까 여자분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공평화돼 있죠. 그런 것처럼 사회 통념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 약방의 감초입니다. 재판할 때 좀 말이 안 되면 이거 써요.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반복적 의미 해석은 좀 중요합니다. 요 계속 반복은 우리 현행법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계속 반복으로 본다는 것은 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계속 반복이 아니란 건 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그냥? 합시다. 자, 요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런 키워드 나오면 업이에요. 요런 키워드 나오면 업이 아니에요. 예, 판례 바로 합시다. 여러분이 상호가 있다. 상호 있다는 건 사무소 냈다는 거죠. 사무소 냈다. 그리고 특정 행위입니다. 자, 이제부터 봐요. 자, 요걸 좀 위로 적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합시다. 예쁘게 적어 드리려고 하니까 더 어렵네요. 특정 대상물이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업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봐요. 이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정 대상물, 난 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거야. 이해되시죠? 난 토지 전문이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특정 행위, 예를 들어 법률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나 임대차 전문이야. 나 교환 전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검정소비대차만 전문적으로 할 거야. 다 업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업이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 이런 키워드 나오면. 그리고 단순히 보수 주세요라고 단순히 요청하는 것. 요청에 의해서 한 것. 단순히 요청이라고 적을까? 요 판례는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자, 뭐냐 하면 이 거래되면 윗돈 줄게 해서 했어요. 정산적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윗돈이 한 400. 그래서 500을 받았어요. 500을 받았는데, 500을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는데, 실제 계약이 딱 됐어요. 그 400이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딱 문자 보니까 100만 들어왔네? 400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갔어요? 라고 하니까 안 준대요. 그래, 열받죠. 개공이. 너 준다며. 왜 안 줘? 너 초과 수익이잖아. 준다며. 그래도 준다며. 자꾸 요청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야, 400이 네 발음은 불법이라며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처벌 받느냐라고 따지니까 단순히 그렇게 요청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 바른 게 없잖아, 얘가. 그래서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었죠. 윗돈 달라고 요청하는 것 정도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재밌는 판례 결과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옛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흰색 분필을 좀 잡았는데요. 요 중개의 정의가 동그라미입니다. 요거와 대체가 가능해요. 대체. 이 예전 문제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 물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기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어부라는 게 중개업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개의치 마세요. 요즘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논리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다른 사람 물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며 업이라 해석은 계속 반복성의 의미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15페이지, 16페이지 안 읽어도 됩니다. 해석 다 돼 있고요. 많이 읽으려면 16페이지 양가로 3번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위에 문제 충분히 해당하게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위에 17페이지 1번 문제죠. 기출인데 옳은 것인데요. 1번에 보면 우연한 기회 중간에 나오죠. 그러면 중개업 해당하면 틀린 말이 돼요. 그리고 2번 중개사무소 개수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게 무등록이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죠.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요건 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세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할 경우 어차피 중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야 되겠죠. 네 번째,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 해당하는가? 한다. 특정 대상물 된다 했잖아요. 4번이 답이고, 자, 5번 두 번째 줄 끝에 금전 소비대차 알선 이게 저당권이거든요. 끝에 중개업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중개 해당하잖아요. 특정 행위, 특정 대상 이런 거 똑같죠. 그래서 키워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문제풀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한번 요건 다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거. 자, 이제 1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3번 보지 말고요. 19페이지 표 있죠, 표. 핵심 정의 위의 표를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개인, 법인, 보유, 미보유 요 표 한번 읽어두세요. 그리고 저는 17페이지 정의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요 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예요. 나머지 글 들어가면 틀려요. 예를 들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 등록 추가되면 안 된다고요. 틀린 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하여 영위하는 자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정리됐습니다. 이 법의 개설 등록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정말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봐요. 여러분은 이거 적지 마시고요. 19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위에 그림 넣고 보는 거예요. 저만 이제 17페이지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부터 잘 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오픈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창업할 때, 나 홀로 할래, 있고요. 나 단체로 할래, 있어요. 단체냐, 혼자냐. 그리고 이때 발생의 원인에 따라 어떻게 호명을 합니까? 정의됐죠? 그 위에 보면 정식, 명식, 줄임말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 명칭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원인이 과거 기득권. 과거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그분을 데리고 현재로 와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거예요.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개공입니다. 일할 수 있다, 사장이다, 그런 뜻이고요. 원인을 앞에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서 하는 사람을 여기 보면 개인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인 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 자격증 딴 사람.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자격증을 딴 개공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개인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중개법인을 법인용으로 만들었다 해서 순수 법인용으로 쓴다 해서 법인인 이제 구별한 거죠. 이걸로 구별합니다. 법인인 개공 이렇게 돼요. 이제 다운표 합시다 그냥. 그리고 이제 다른 법.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합격하시게 되면 산골짜기 가시겠어요? 도심지 가겠습니까? 도심지죠. 산골짜기 안 갔잖아요. 저도 안 갑니다. 갈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 노후에. 자, 그런데 거기서 일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중개업은. 그런데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이분들도 생활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 법률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단위 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하여 매매 등의 행위를 할 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충족이 되면 그 순간만큼은 중개업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률 어떤 목적이죠. 목적성을 띈 겁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 된 것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줄임말로 노란색으로 쓸게요. 이걸 제가 뭐라고 쓰냐면 이것을 중개인이라고 제가 칭할 것입니다. 중개인. 이것을 그냥 통상 개인인 개공, 뭐 개인인 개공이라고 하거나 그냥 개공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중개법인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요. 자, 빨간색 잘 보십시다. 여러분, 과거의 기득권은 이제 현재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중개인은 시험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도 시험에 극히 나오지 않아요. 자,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보유하여 개인으로 가느냐, 법인으로 가느냐, 요 차이로 의해서 이루어진 개인인 개공과 중개법인인 요 두 가지가 시험의 핵심이다. 요게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요 두 사람에 대해서 놓고 보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격증 보유, 미보유하는 것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법인에 있어서는 우리 현행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험 나오는 것이 19페이지 그 두 번째 그림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중개법인 요 비교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등록 여부부터 분사무소 설치 요건까지 묶어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버떡 할게요. 밑에 옆에 좀 있나요? 요건 좀 참고로 적겠습니다. 특수법인은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 개설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설까지 적어드릴까요? 요함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어요. 공사만 요하고요. 그 외는 분류입니다. 원칙은 없어도 돼요. 얘가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개설 등록 기준하고 지나지 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특수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 업무 보정. 시험은 자, 업무 보정, 금액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자, 5번. 이 사람들도 책임은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장 등록하고, 한 적어 두세요, 미리. 그리고 업무 보정 설정한다. 좀 날려 쓰겠습니다. 설정, 예. 이거는 공통점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 3, 4는 단독 문제로 나오고요. 5번에 책임지는 인정 등록하고 업무 보조 설정은 특수법인이든 중개법인이든 같이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수업이 한 바퀴 돌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 적어두세요.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아직 책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흔히 말하여 사장이에요. 사장. 자, 사장인데 여기에 직원이 달려듭니다. 직원인데 이제 제가 할 얘기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야기예요. 20페이지까지. 자, 이제 뭘 하냐 하면 요거 이제 두 가지만 하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는데 소속을 하는 게 취업이죠.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소속인데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위의 사람과 아래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위의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다. 우리 앞서 했죠. 자, 이것도 준말 이렇게 부릅니다. 소공, 보조원. 자, 해서 이 위에 사람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을 2개 합니다. 2개 해요. 있어서 중개 업무도 가능하고요. 중개 업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개업자를 보조합니다. 보조해요. 하지만 아래의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리고 업자 보조인데 어떤 거? 단순한 보조예요. 이렇게만 글자 구별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의 이 19페이지 이것도 표기합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두 번째 줄 것 같아. 중개업무 수행 밑줄 1, 그리고 중개업무 보조 마지막 줄 숫자 2 두 개 하고 그 정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다음 단락에서 배우는데요. 일단 그 법인 보면 이 법인의 형태에 따라 임원 사원 제도가 바뀌어요. 일단 법인의 어떤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면 소속만큼 일할 수 있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밖에 일 못한다. 그는 일의 범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새로 배워요. 지금 손대지 마요. 그리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중개보조원 나오죠. 중개보조원이 역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그라미 하고요. 그 두 줄 그 뒤에 가면 단순한 업무 보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페이지를 좀 연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 사용인 파트에서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98페이지. 이 페이지와 연결을 하세요. 이 페이지. 98페이지 고용인, 과거는 사용인 겁니다.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페이지하고 좀 연결해 두면 한결 공부하기 편해져요. 자, 이제부터 그 작년도 교재와 좀 다르게요. 제가 외울 것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표로. 중간중간에 표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뭐 몇 가지 좀 보자면 뭐 예를 들어 104페이지 하단에 그림 같은 거 넣어놨죠. 좀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113페이지 비교표. 여러분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발췌해 넣어놨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보고 치고 나가시라고.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저 그림은 몇 개 좀 빠졌지만 뭐 빠진 건 제가 채워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봐요. 자, 이렇게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를 합쳐서 우리는 과거, 자, 칠판 보세요. 종전 면칭은 사용인이에요. 자, 그리고 계적 면칭은 고용인이에요. 고용된 사람이라 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쓰는지 잘 봐요. 책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책을 읽을 때 개, 공 나오면 이 대표 전제예요.
그 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사장들. 그런데 계공과 이 고용인 카면 이 두 사람이에요. 고용인 카면 이것을 붙여서 계공등이 돼요.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나오는 파트가 우리 책에 좀 어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계공등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계공등을 대상 이렇게 법조문이 출발해요. 보여드릴까요? 봅시다 뭐. 뭐든지 보는 게 최고예요. 105페이지 보세요. 16조 있죠. 1항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이 소속 공인중개사 어떻게 고칠까요? 고용인으로 고쳐요. 그러면 보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답이 돼버려요. 이제 2에 조금씩 오죠. 그리고 110페이지 보세요. 21조. 누구만 나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만 나오죠. 여기다 사용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다. 이래 돼요. 예를 들어 135페이지 보세요. 위에 대상자 비교 넣어놨죠. 금이 비결이라고 돼 있어요. 금이 비결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법조문이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그 네 가지 조문에는. 하지만 밑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소공, 연수교육 기본윤리 인장 등 이 세 가지는 연기인이라고 적어놨죠. 이 세 개는 어떻게? 계공하고 소공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법조문 처리가 달라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개, 공, 등 하면 모든 전 직원, 임직원 전부 다예요. 임원과 직원이잖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는 개공과 소공 이렇게 말할 때 있고 어떨 땐 그냥 고용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어떤 키워드로 읽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합시다. 소공과 보조원을 고용인, 그리고 개공과 고용 합쳐서 개공등, 그리고 개공과 소공이 나올 때가 있고 개공과 고용인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그걸 묶어서 개공등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단독으로 개공이 나올 때도 있고 단독이 소공 나올 때도 있고 단독이 중개 보조원 나올 때도 있다.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중개 배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배웠죠. 중개업 배웠죠. 그리고 개공 배웠죠. 소공 배웠죠. 보조원. 이 6가지 카테고리는 정리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21페이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개대 선물 범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